만약에 진짜 4.5일제 정착되면은 이 반차 사용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늘어날 것 같아요. 퐁당퐁당 때 연차를 뭔가 선임들이 먼저 가져가고 이런 것들. 인사를 좀 아는 사람들 인사에 아쌉니다. 요즘에 대선 선거철이기도 하고, 물론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대선이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이미 다 당선이 되셨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 이 녹화일 기준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핫한 주제. 그렇죠. 네. 그게 또 우리 노무사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갑론을박이 있는 영역이라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 4.5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임금 감소 없다를 곁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정책을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가 실현된다면은 과연 이 노동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를 우리가 한번 노무사들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의문입니다. 주 4.5일제를 하는데 임금 감소가 없을 수가 있나요? 임금 감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같은 그런 조직이 크다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는 되겠죠. 만약에 정말 정부가 4.5일제 도입해라, 모두가 다 일시 도입해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모두가 4.5일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임금은 보전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살아남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사업주는 살아나기 힘들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업종별로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임금을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망할 수준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부담으로 작용은 할 것 같아요. 이게 주 4.5일제가 되게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을 냅두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 5시간을 월화수목금 하루씩 넣는 거예요. 월화수목에 그러면은 1시간씩 추가해서 4시간이 늘어났죠. 그쵸. 그리고 금요일은 4시간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4.5일제인데 주 40시간 채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묶어갈 거는,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일일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1시간이 1.5배 수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매일 1시간의 OT 수당 1.5배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법을 바꾸면 되겠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니고 9시간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면 사실 문제는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루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하루 8시간이잖아요. 사실 하루 9시간이 되는 거예요. 뭐 9 to 이제 7이 될 수도 있고 8 to 6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좋을까요? 근데 하루에 8시간을 넘어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효율성이 나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진짜 성수기 비수기가 극명하고 그 성수기 때만 몰아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주 그렇게 8시간 넘게 해서 일을 하면 똑같은 40시간이라고 해도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막상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출근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5시 50분 이제 6시야 퇴근해야지 하다가 그게 있는데 아직 1시간 남았네 이렇게 되면 너무 근로 의욕이 저하될 것 같은데요? 약속이 6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데, 그렇죠. 이제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아니, 약속이 이제 6시가. 그게 약속 6시가 아니고 보통 이제 6시에 퇴근하고 사람을 만나면 7시에 만나잖아요. 약속이 7시인데 이제 7시에 퇴근을 못하면 약속이 8시. 밥을 그렇죠. 8시에 먹어야 돼요. 저녁 식사 시간 때문에 사실 그렇죠. 9 to 7은 어렵겠다. 8 to 6가 되는 게 맞겠다. 저녁을 이제 먹게 되면, 퇴근을 하고 먹게 되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먹어야 되는데 너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주 40시간을 일단 그대로 둔 채 한 거고, 결국에는 일을 9시간을 하기 힘들면은 우리는 주 36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4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4시간이 줄어드는데 4시간치 임금은 어디선가 나온다. 말 그대로 근로자는 공짜로 4시간을 버는 거고요. 사업주는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40시간을 일했을 때 내놓는 아웃풋과 36시간을 일했을 때 내놓는 아웃풋이 무조건 40시간이 더 월등히 높으냐. 왜냐면은 그 인건비라는 게, 그러니까 40시간치 임금을 내더라도 36시간을 일했을 때 40시간 일했을 때 내놓는 아웃풋이 똑같다면은 사실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가 사업주한테 마냥 부담은 아니잖아요. 근로시간과 이 퍼포먼스 무조건 비례한가요?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바스티다만은 이게 좀 업종별로 좀 성향을 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공장에서 생산직들이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라인이 돌아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라인을 멈추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돈을 못 버는데 임금은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아, 그렇게 이제 투입 시간 대비 아웃풋 산출량이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직종, 사무직은 어떨까요? 일반 사무직은 그래도 약간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서비스업이라고 했을 때 고객 응대를 하더라도 그 몰리는 특정 시간 타임이 있고 또 한 건도 없는 좀 이렇게 널널한 시간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시간대를 좀 잘 찾아서 시간을 줄이는 거는 직원 입장에서도 좋고 사업주한테도 큰 타격은 없겠지만, 이제 그 비어있는 시간을 찾아내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시간을 그걸 찾아낼 수 찾아내야,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갑자기 그 비어있는 시간에 어쩌다가 뭐 손님이 오거나 그런 이제 고객 문의가 왔을 때 그걸 응대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 이제 상황상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은 오로지 이제 사업주의 몫이 되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만약에 4.5일제를 정말 전면 도입하려면 모든 기업을 싹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디는 금요일 오후는 응대하는데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예요. 뭐 내가 은행을 가, 병원을 가는 4.5일제야. 은행은 금요일 오전 잠깐밖에 안 열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제 마감해야 되니까 또 일찍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9시에서 11시? 2시간 안에 이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도 마찬가지겠죠? 병원도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4.5일제 약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근로자 입장에서 우리도 어쨌든 사무직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사무직은 사실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많이 비례하진 않는다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워라벨, 개개인의 워라벨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까요? 4.5일제 했을 때? 저는 되게 처음에는 이만큼 만족했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제 놀토? 이제 여기서 세대가 나오죠. 왜 놀토를 안 했냐 모르느냐. 그전에는 원래 토요일날 다 학교를 가는 날이었고 놀토 가면서 격주가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하면서 아 되게 설렘했었지. 좋다 너무 이렇게 행복하죠. 다음 주는 놀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아예 토요일에 다 쉬게 됐잖아요. 지금은 토요일 쉰다고 해서 뭐 행복한가요? 지금 이제 주말 이틀도 짧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주 4.5일째 처음에 와 2.5일은 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겠다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금요일날 이제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좀 자고 똑같아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요. 장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족과 늘어나는 시간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뭔가 확실히 워라밸이 올라가는 건 있겠죠. 이게 만약에 금요일 이제 오후를 오롯이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말 이틀이 사실 좀 짧은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딱 저녁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쉬었다 오는 약간 이런 걸 꿈꾼다고 하면 선택의 폭은 확실히 좀 넓어지겠다. 이제 우리가 4.5일제 회사가 정착이 됐어요. 조직 문화가 바뀔까요? 조직 문화는 확실히 반차를 되게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금요일에 반차를 쓰려고 하는 게 많아지겠네요. 그럼 이제 금요일은 정말 거의 당번처럼 순번을 잡고 너 반차 쓸 거야? 나 오늘 뭐 너 반차 쓸 거야? 그럼 나 다음에 반차 쓸게. 이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진짜 4.5일제 정착되면은 이 반차 사용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늘어날 것 같아요. 나 반차 못 쓰겠다. 연차 사용 생각보다 짙게 신고 많잖아요. 그렇죠. 못 쓰겠다. 좋은 타임 때, 퐁당퐁당 때 연차를 뭔가 선임들이 먼저 가져가고 이런 것들. 신입은 못 쓰고. 그렇죠. 그러겠네. 아니면 반대로 이제 신입이 너무 그냥 쓸 건데요 하고 통보해버리게 되면 일은 누가 하나요? 노무사님, 조직 문화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정말 근데 조직 문화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더 커질 거다. 예, 왜냐면 시간이 짧아질 만큼 어떻게 그 나머지 시간들을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집중력 있게 가져가느냐, 그건 결국은 조직 문화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임팩트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 같긴 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그 생각이 딱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근태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할 거란 말이죠. 너무 예상되는 거잖아요. 보통 지금 게임 업계도 사실 5분 이석하면 바로 날아가잖아요. 금액 그만큼 깎이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회사 사실 뭐 10분 좀 지나서 와도 보통 안 깎잖아요. 그런 어떤 자리 이석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직 문화가 삭막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잡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관리자들이 좀 철저하게 근태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4.5일이라는 좀 더 줄어든 시간 속에 그 이전만큼 퍼포먼스를 내야 되게 되면은 확실히 성과를 조금 더 지향하는 문화로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아, 조금 더 인센티브도 강화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왜냐면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을 벌어야지 이 근로자들 임금도 주고 운영도 하게 되는데 4.5일제면은 비용은 더 커지는데 그럼 그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를 쪼아야겠죠. 성과를 내도록. 그리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조직 문화 그리고 앞으로 바람직한 이렇게 시간이 짧아졌을 때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성과 중심으로 가는 동시에 이제 본인의 예를 들면 36시간이라는 걸 본인이 재량으로 좀 뭔가 책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만 나오면 되고 그 36시간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1시간씩 쪼갰던 걸 나는 뭐 화요일 목요일에 좀 아예 몰입해서 그냥 쭉 8시간씩 또는 10시간씩 쓰고 나머지 이제 남은 시간을 그러니까 총량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 문화가 바뀌면 성과만 이루면 그 재량의 시간 본인이 운영하는 거고. 오히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총량제나 어쨌든 우리 법에도 현재 탄력근무제나 이런 부분은 그렇죠. 제도가 되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들이 활성화된다면은 어쨌든 내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내 역량을 높일수록 내 워라밸이 훨씬 더 확보되는 거니까 그 생산성의 제고 측면에서는 좋겠네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 사무직 직종이고요. 그렇죠. 또 결국 사무직에 대한 문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제 계속 대비 확정이 되는 생산직에게는 좀 먼 나라 이야기. 그렇죠. 특히 이제 제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거의 많은 업종이 제조업인데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4.5일제를 하게 되면 이제 내국인 근로자들은 굉장히 4.5일제를 요구를 할 것이고 금요일이나 일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더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나게 되고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산직은 맨아워로 계속 인력을 책정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맨아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술로 사람이 기술로 대체되는 것도 맞아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점점 더 이제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더 하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이제 줄기 위한 전제 또는 그게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말씀 주셨던 이제 기계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자동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 또 이제 전제가 돼야 이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생산직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게 좋게 나온 게 고용에 어쨌든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4.5일제가 됐을 때 과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4.5일제로 한다고 해서 고용을 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다. 저는 오히려 줄어들 것 같아요. 오히려 줄어든다. 왜요? 왜냐면 이미 인건비 자체가 부담이 더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 명을 더 채용을 한다는 거는 그 인건비를 더 플러스 하겠다. 더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들도 어렵겠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은 점점 있는 근로자들 가지고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고 특히 신규 채용, 신입 직원들의 채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신입 채용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당히 낮으니까. 그 시간에 버텨야지 이제 퍼포먼스가 느는 경력직이 되는 건데 너무 점점 청년 채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노무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예, 고용에 대한. 고용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특히나 특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 한 사람한테 10,000원씩 줘서 80,000원을 했다고 해서 4시간짜리한테 40,000원을 준다고 뽑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그 시급이 더 일반적으로 높은 경우가 높죠.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시간 대비 봤을 때는 그 사업주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화나 이런 것도 오히려 해서 기존의 인력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이제 기계화로 해서 대체하는 걸 고민하지 뭔가 인력을 더 채용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도. 되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금요일 오후 4시간이 없었으면 4시간을 다른 사람 그 돈 주고 채용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 그 돈 주고 4시간이 잘 안 뽑혀요. 안 뽑히기도 하고 지원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맞아요. 비용도 더 들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계속 사실은 좀 4.5일제 부정적인 의견들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계적인 4.5일제를 계속 운운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를 그냥 무조건 빠져라. 맞아요. 근데 실제 좀 대기업들 중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4.5일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주
주는 5일, 한 주는 4일, 5일, 4일, 평균은 4.5주잖아요. 이런 형태의 4.5주는 어떨까요? 저는 이런 거는 제조업이 아니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벽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테이블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건데, 그러면 항상 회사는 5일 동안 켜져 있는 운영은 거잖아요. 하는 거죠. 네, 운영은 되어 있고, 물론 그때 이제 자동화가 되어서 기계까지 돌릴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퐁당퐁당 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전반이 다 안착이 되고, 이렇게 해도 생산성에 뭔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주 4일째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4.5일제 그리고 이 4.5일제에 대해서 기업의 컨설팅이나 노사 양쪽에서 많은 자문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과연 4.5일제 이후는 직장 생활에서 각 기준에 맞춰서 어떤 식의 흐름이 펼쳐질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들을 한번 다양하게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일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개개인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도 어쨌든 수기 민주주의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일 테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